먼저 우리 대표님 한번 소개해드리자면요. 정말 뭐 많으세요. 네.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의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리신 한국인 최초, 또 거기에 주요 금융사의 총괄 책임을 맡아서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또 지금은 이제 성함을 따서 HST 그룹을 만들어서 세일즈에 대한 노하우까지 좀 전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HST가 뭐예요? 제 이름의 이니셜이에요. 앞에 이니셜을 네. 따서. 이기도 하고 네. 휴먼 석세스 트레이닝의 이니셜이에요. 오, 뭐 나름대로 뭐 네. 앞에 이니셜도 괜찮은 거네요. 네, 의미도 좋고. 제가 없더라도 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근데 우리 한국인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당당하게 올리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룹에 많은 기여를 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제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 지역의 조직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지점장으로서는 5년 연속 챔피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영업계에서는 꽤 많은 수많은 기네스 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뭐 그런 공과에 의해서 뭐 기여도에 의해서 아마 그런 또 영예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평생 남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정말 영예스러운 건데 사실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대단한 건지 좀 실감이 안 나요. 이게 좀 물질적인 거로 좀 평가하긴 그렇지만 솔직히 좀 물질적인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로 대우받는 위치에 오르신 건지 궁금합니다. 남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연봉? 그리고 해외여행을 갈 때는 13년 동안 퍼스트 클래스만 탔어요. 그게 그러면 명예의 전당 올려주면은 그 자리를 그냥 돈이 그렇게 비싼 자리인데도 주는 이게 거예요? 이제 유일한 사람이니까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부러워하시는 얼굴이 또. 그 다음에 강남의 고급 아파트, 또 제가 임원 생활을 8년을 했어요. 뭐 좋은 성룡차, 뭐 전용 기사, 아주 뭐 폼나는 집무실 뭐 이런 거예요. 예. 참 대단한 분을 모셨네요. 그러니까요. 부끄럽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참 궁금한 게 과연 이런 분들이 세일즈의 그 레전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해오셨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보통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보험사에 입사를 하시고 처음부터 일이 좀 잘 되진 않으셨죠? 네. 어떤 에피소드들이 또 있을지. 대단한 결심을 하고 올라갔는데 세상이라는 게 참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크게 느꼈죠. 또 제가 뭐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이 아나운서님께서 뭐 세일즈의 뭐 전설, 뭐 레전드 이렇게 저를 평가를 하시는데 네. 저는 정말 제가 세일즈를 통해서 성공할지는 제 인생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굉장히 뭐 내성적이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차비가 없어서 친구한테 돈 못 빌려서 2시간을 뭐 걸어서 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그런 제가 이제 세일즈를 시작을 한 거예요. 서울에 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그냥 한 서너 달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루 종일 버스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뭐, 도시에 버려진 외로운 하이에나? 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의도 고수부지에 가서 깡소주 먹으면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뭐,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달님하고 이야기하고, 뭐, 별님하고 이야기하고, 뭐, 밤에는 잠도 자지도 못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도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런 시간을 한 3, 4개월 정도를 보냈죠. 그러다가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등산을 갔다가 절에 가서 물을 한 잔 먹고 있는데 이 절이 좀 분잡스러워요. 가만히 보니까 절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을 천배를 하는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복잡하고 할 때 몸을 혹사시키면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법당안으로 그냥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절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저도 따라서 절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불교 신자도 아니고 절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곁눈질을 해가면서 절을 했는데 500배의 절을 마치고 나서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법당안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가 가장 어린 거예요. 제가 나이가 가장 젊은 거예요. 대부분 중년의 여성들이었고 남자분들도 아주 연배가 높으신 이런 분들이었어요. 이것도 내가 중간에 다 마치지 못하고 그만둔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나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하는데.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 잡아먹고 힘들지만 절천번을 다 마쳤어요. 진짜로 뭔가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아서 아직까지 절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한번 둘러봤어요. 제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절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이 할머니가 신경이 쓰였어요. 내가 할머니의 모습을 이렇게 곁눈질을 해가지고 보니까 좋게 팔수는 되어 보이는 할머니셨는데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 할머니를 보고. 예. 아주 왜소한 할머니가 회색 법복을 입고 하얀 머리에 비녀를 꽂고 계시고 등이 이렇게 굽었는데 한 배 한 배 정성을 다해서 절을 하는 모습, 아름다움을 넘어서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도 절을 마쳤어요. 제 옆에 앉으셨어요. 동지애가 느껴졌어. 그래서 제가 말을 건넸어요. 예. 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젊은 저도 힘드는데 대단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 총각 매일 하면 안 힘들어. 나는 오늘이 100일째야. 이러는 거예요. 천배를.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반문을 했어요. 내 할머니 뭐라고요? 오늘이 100일 기도 마지막 날이거든. 그래서 난 오늘이 100일째야. 그 말씀이 쇠망치가 되어서 제 머리통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지금도 제가 두 분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 세포 하나하나가 다 전율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영원히 할머니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글자글하게 얼굴에 주름이 잡혔고 이마에는 송글송글하게 땀방울이 맺힌 상태에서 환한 웃음을 띄우면서 정각 매일 하면 안 힘들어. 나는 오늘이 100일째야. 이 말씀이 제 운명을 바꿨어요. 저는요, 절에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 한참을 법당 안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할머니는 이렇게 힘든 절을 100일 동안을 하셨을까? 추측해보건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80이나 된 할머니가 무슨 더 이상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절을 하겠어요. 내가 추측해보건대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지 뭐 손주가 대학을 간다든지 뭐 자식이 사업이 잘 되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타적인 기복을 위해서 기도를 할 건데 나는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생 걸어놓고 열심히 하려고 왔으면은 한번 해보기라도 해봐야지. 부딪혀라도 봐야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밤이면 잠도 자지도 못하는 이 한심한 젊은 청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날요, 저는 결심을 했어요. 나도 딱 100일간만 해보자. 어떤 변명도 하지 말고, 그리고 100일이 지나도 아무 성과도 없다라면은 난 이제 그만두자. 단 100일 동안은 내 영혼까지도 다 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뭐 결심은 쉽지만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기가 그렇죠. 정말 어려운 법이거든요. 정말 그때 또 운명처럼 또 할머님의 그 말씀이 또 한 계기가 돼서 이제 영업일을 딱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게 됐는데, 그럼 이런 결심을 가지고 처음으로 방문한 곳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영등포에서 21번 버스를 탔어요. 어디로 가는 버스냐면요, 압구정동으로 가는 버스예요. 꽤 멀리 갔습니다. 왜 압구정동으로 가는 버스를 타냐면은 촌놈이 압구정동이 부자 동네라는 것을 예. 알았어요. 그래서 압구정동에 가서 내렸어요. 내려서 무조건 가가호 방문, 도립 방문을 하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오호. 그리고 물색을 했어요. 그게 로데오 거리에 아주 고급스러운 빌딩들이 많이 있거든요. 압구정동하고 청담동 경계 지역 정도에 외관상 밖에서 봤을 때는 아니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신비스러운 빌딩이 하나가 딱 있었어요. 자, 저기서부터 들어가서 내가 영업을 한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네. 마음 심호흡을 몇 번을 하고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순간 제가 공간 이동을 해서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거울 세상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온 천지가 다 거울인 거예요. 벽도, 천정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요. 우리나라 유명 헤어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미용실 본점이었어요. 그 황신의 시머리 예. 선전할 때 샴푸, 그다음에 날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댄스 가수 소방차, 예. 상고머리, 그 머리도 거기 원장님 한 머리고, 그러니까 연예인들 또 이렇게 강남에 아주 이 돈 많은 사모님들 유명하신 분들. 와서 예. 그런 머리를 저는 그것도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한참 정신이 없어 넋을 잃고 있는데 이 종업원인 듯한 사람이 보니까 여기 올 사람은 아니니까 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딱 뿌리치고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어렵게 결심하고 들어왔는데 딱 뿌리치고 뚜벅뚜벅 걸어서 중간 정도에 가서 딱 섰습니다. 서서 제가 그 전날 밤을 새우어서 애웠던 대사를 사정없이 뱉어내어 버렸어요. 그게 제 영업의 시작이었어요. 그럼 그 인생을 바꾼 그 첫 영업 대사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럼? 제가 뚜벅뚜벅 걸어서 예. 이렇게 딱 중간에 가서 딱 섰어요. 예. 서서 아무것도 내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막 가사를 이제 뱉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촌놈 하석태 상경 인사 올립니다. 제 고향은 경남 마산이며 눈과 귀와 발로서 성공하고파 보험영업 사원이 되었습니다. 어허. 서울에 연고가 하나도 없는 저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개척 활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장소, 이 시간이 제 영업의 시작이며 여러분 모두가 그 증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제 평생의 재무 동반자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천하장사 이만기는 제 고향 친구입니다. 만기가 몸뚱이 하나로 대한민국 씨름판의 천하장사가 되었듯이 저는 제 젊음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금융계의 천하장사가 되겠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석태, 돌석자의 클태자, 저에게 걸음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세요, 진짜. 이렇게. 아니, 난리 났겠습니다. 너무 감동받았어요. 오래오래 고함을 지르고,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딱 드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게 딱 멈춰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할 만한 것 같아요. 놀래가지고. 그 눈빛과 딱 마주치는 순간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지? 저질러는 버렸고 그 이현민 아나운서는 그 우레와 같은 박수를 혹시 받아본 적이 있어요? 살면서?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만을 위한 박수는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네. 궁금합니다, 그럼. 이 교수님은 워낙 박수를 많이 받았을 그렇죠. 거니까. 저는요. 여유로운 웃음을 더 지으시고. 저는 그때 우레와 같은 박수는 한 10초쯤 있다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게 딱 멈춰져 있었는데 한 10초쯤 지났는데 제 눈에는 분명히 슬로 비디오로 보였어요. 저기에 있는 손님 한 분이 박수를 딱 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있는 머리를 하는 미용사가 가위를 탁 던지면서 박수를 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나면 박수 치듯이 전부 다 손님들 전원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우레와 같은 박수를 처음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정말 퀄리티 떨어지긴 짝이 없는 짓이고 말도 안 되는 영업 방법인데 얼굴이 벌겋게 해서 그렇게 고함 지르는 모습이 그 사람들 눈에는 너무너무 참 재밌고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순진했겠죠. 네. 뭐 얼굴도 빨개졌을 것 같고. 근데 예. 저는 그렇게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서울에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무엇보다도 의미는 제 마음의 벽을 깨는 첫 시작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 압구정동에서 별명이 뭐였냐면요. 도시의 원시인이었어요. 네. 지금 좀 챙겨 입어도 꼴이 이런데 예전에는 가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만기 교수님은 제 인생에 정말 큰 그런 제 롤 모델이었어요. 저 친구 팬티 하나 입고 씨름판에서
천하장사 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나는 금융계에 천하장사가 될 거야. 그걸 막 혼을 다니고 다녔어요. 제 이름 하석태, 돌석자의 클태자. 네. 대한민국 금융계의 가장 큰 돌이 되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사실은 많이 팔아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대표님 지금 성공하신 거에 우리 이 교수님이 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시작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지분을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특히 우리 촌 사람들은 서울만 갖다 놔도 뻘쭘하잖아요. 그렇지 말고 자신감도 없고 뭐 들어가면 오바 생각이 다 들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아마 문에 들어갈 때 뭐 아까 100번 다 잡아먹었다 했지만 네, 네. 갈까 말까 참 그런 그럼요. 운명적인데 아니 그렇게 이제 참 어렵게 출발했잖아요. 서울에 연구도 없고 영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뭐 어떤 큰 전략이 있었습니까? 100일 동안만큼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저는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게 영업을 잘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100일 이후에 판단한다. 100일 동안은 할머니가 그랬듯이 내 인생 여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날은 집에 돌아오는데 목이 아파서 침을 삼킬 수가 없었고 어떤 날은 다리가 아파서 우리 자취방 집에 가는 계단을 한꺼번에 오르지 못하고 한참을 앉았다가 간 적도 있었지만 자취방에 들어가서 100칸 중에 한 칸에 최선을 다해서 산 나의 하루를 기록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100일을 하루같이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비포 애프터로 제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이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를 대단하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지점에 돌아와서 지점의 지점장도 저에게 대기만성형이래요. 웃기는 것은 100일 동안 열심히 할 때도 계약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제 생각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제 행동이 바뀌었던 거예요. 왜 100일간만 열심히 하고 난 그만둘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감 있게 대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0일 이후에 영업의 세계에서 20년이 넘도록 저는 2등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오, 20년 동안이나요? 월급을 넉 달 동안 일해서 14만 원을 제가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게 뭐 100만 원, 1000만 원 그게 한 달 월급을 1억을 받는 그런 제가 믿어지지 않는 100일을 투자해서 계산을 좀 해놔야 돼요. 약간 롤 모델을 했다.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 야 대단했구나. 제가 작년에 책을 썼어요. 네. 딱 100일만 미쳐라. 제 인생의 교훈, 신앙 간증을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100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 뭐 곰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까짓 것 내 마음속에 이루고자 하는 꿈 100일 동안 집중하면 누구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그 100일이라는 그런 교훈을 전해주는 그런 강연 활동을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도